안녕하세요. 백두산 광해도사입니다. 오늘은 신금, 지지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지신금은 보시는 것처럼 삼음이 자라고 있죠. 삼음과 삼양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신사회에는 다같이 이렇게 삼음, 삼양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역마 역동성이 동하는 어떤 그런 간지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인신사회는 역마 역동성과 함께 장생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탁 튀어나오면 바로 지상에서 그 에너지를 펼쳐가는 그러한 상황이 예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은 봄, 여름의 에너지를 모아놓은 에너지의 집합체이자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로 강가에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강가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자, 임묘진에서는 그물을 들고 강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임묘진의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 그물을 확 펼치죠. 이렇게 펼쳐서 그물을 강물에 던져 넣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죠. 그 다음에 신유술에서 그것을 펼쳐 놓았던 그물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자축에서는 물론 그물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손질하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물을 던질 준비를 위한 하나의 어떤 준비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신유술의 신, 가을이 되면 결과, 결실, 결정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 연관이 있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치의 결정체이다. 그 다음에 금덩어리다. 돈이다. 그 다음에 화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교환성,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환성이 있죠. 어딜 가더라도 쉽게 교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휴대성. 쉽게 아주 가치의 척도로서 쉽게 휴대할 수 있고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고 또 지갑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성이 있죠. 그 다음에 분할성. 쪼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이 돈을 가지고 날개로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은 가치의 척도이면서 교환성, 휴대성, 보관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서 역마, 역동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실 세계를 측정하는 척도가 또 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은 또 강력하고 신비한 무기이다 이렇게 보죠. 자, 신금은 받전자를 아래 위로 갈라놓은 물상이로서 정중앙, 중앙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동네 사노 하면 신금이 있는 동네 산다. 그러면 결실과 그리고 재물이 돌고 금융과 유통이 있는 중앙도의 중앙에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그 다음에 철광석, 원재료, 그 다음에 망치, 지팡이를 의미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 지지신금은 임수가 장생을 하고 수가 태동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를 잡아줄 때도 임묘진에서 엄마 뱃속에서 머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 어깨와 심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에서는 뭡니까? 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죠. 폐, 그죠? 그 다음에 대장, 기관지, 그 다음에 흰색을 의미하고 단단하니까 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술, 이때는 신체로서는 폐, 기관지, 대장, 뼈라고 볼 수 있죠. 그 폐, 기관지, 대장인데 폐인데 폐가 이제 우리 얼굴로 올라오면 이게 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엄마의 뱃속에서 가슴까지 빠져나오고 이제 하체가 바로 나오기 전 해자축 하체가 나오기 전까지를 신유술의 구간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위치를 잡아줄 때도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봤을 때 승용차에 오르는 운전석을 임묘진의 어떤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사오미는 앞범퍼 부분, 그 다음에 신유술은 조수석의 측면을 신유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은 뒤쪽. 자, 그럼 술이다 이러면 조수석에서
뒷범퍼로 넘어가는 부분은 모퉁이라고 되어 있죠. 술에서 사고가 났다 이러면 그 뒷범퍼로 넘어가는 그 모서리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는 핵심지면서 돈과 금융이 오가는 부자 동네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는 개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성장하고 출발하고 스타트하고 만들어가는 개발지, 신개발지의 도시라면 시는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완성된 동네, 번화가, 금융이 오가는 동네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실, 열매, 실질, 무게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역동성,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보통 잡아줄 때 컴퓨터, 모든 시스템과 그리고 모든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과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죠. 컴퓨터. 그 다음에 계산기, 그 다음에 항공기, 많은 사람을 태워서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타서 그 위에 이동할 수 있는 지략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의 물질적인 측면에서 계산기, 컴퓨터, 항공기, 자동차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 압축체로서 영무, 세관업무, 그 다음에 은행, 금융, 의료 이런 용도로서 의료라고 하면 의료의 도구들 이런 것들이 금의 하나의 직업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을에 신유술, 특히 신의 가을에는 풍부한 먹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이때는 도구가 좋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묘한 아주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원숭이 신자는 신묘한 재주를 부리고 또 재주를 가지고 있고 또 재주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지 신금은 아주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결과 중심적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항상 임수를 장생하는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을 이제 우리 무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신월이 되면 병화는 간목 혹은 을목, 목을 키우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이런 것에서는 역할로는 다했습니다. 화는. 그래서 화는 이때에 목의 열매를 익히고 또 목의 열매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용광로 불로서 도구를 재련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병화가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하면 이것은 역할론에서 좀 안 맞겠죠. 그래서 가을 신의 계절에 혹은 신월에는 이 화의 역할론을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월에 임수는 물론 신에서 장생하지만 수는 이제 여름에 폭발적으로 필요했던 물의 양보다는 신월이 되면 과실을 키운다든지 혹은 열매를 키운다든지 혹은 나무를 키운다든지 뿌리에 물을 대는 이런 작동들은 다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술, 가을의 수는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상징적인 존재가 된다. 상징적인 의미의 존재다. 그러니까 역할론은 다 하고 어떤 내가 이러한 어떤 역할론보다는 상징적인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은 목 본연의 성장, 시작, 출발, 스타트 이런 운동성은 다 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과 신이 다 같이 역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역마의 해석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보는데요. 자, 우리 섬에 배가 들어간다. 섬에 빈배가 들어가는 것은 인목의 이 운동성입니다. 인목의 역마성. 자, 섬에 무언가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배가 섬으로 들어간다. 빈배가 들어갈 때 그것은 인목의 작동성이다 보시겠죠. 그 다음에 섬에서 많은 물건과 과실과 많은 어떤 그런 재료를 싣고 돌아온다.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는 역마가 되겠죠. 그래서 신의 지지신금의 어떤 활동성과 역동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마라고 하지만 그 역마의 운동성과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이나믹한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신충이 일어날 경우에는 잇목이 좀 상처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출발하고 올라가고 또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창조해 나가는 이러한 역동성의 움직임이라면 C는 하강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결과지향적이고 결과를 보고 무게감이 있는 결정체로서의 운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신충이 동할 때에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지지, 신금에 대한 역할론과 신금에 대한 에너지 운동성, 신금에 대한 계절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